원하지 않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주식 매매를 한다면 승리 투자할 수 없습니다. 주식시장은 초보 투자자에게 관대하지 않습니다. 주식은 앞으로 어떤 세상이 펼쳐질 것인가 고민하고 공부해야 하고 스스로 공부하지 않을 거라면 주도주 매매의 진짜 전문가를 골라내는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주식 KS 김기수에게 오십시오. 자, 오늘은 경제와 주가의 괴리 현상을 이해하는 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경제가 왜 이렇게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르는 게 맞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2, 4분기 GDP가 마이너스 33%, 또 유로존의 2, 4분기 GDP가 마이너스 12% 이렇게 역성장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도 2, 4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3.3%, 안 좋은 흐름이죠. 월드뱅크나 OECD, IMF의 경제 전망을 보면 참 암울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와 주가와의 괴리가 커지는 데에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시면 된다. 첫째, 주식시장은 경제를 대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제와 주식시장이 설명하는 범위가 다르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실업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그 지표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고임금 노동자 계층에서는 일자리가 5% 정도 감소한 반면에 취약계층 일자리는 무려 40% 이상 감소한 모습을 보였어요. 이건 이러한 흐름들이 그 경제 주체 모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또 소비든 생산이든 이런 모든 경제 주체의 흐름을 반영하는 경제와 또 주식시장하고는 이 차이 범위가 틀리다는 거죠. 설명의 범위가. 그죠? 그 이야기를 한마디로 또 이야기를 하면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주식시장은 새로운 산업이나 성장의 흐름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IPO를 통해서 신규 진입을 하죠. 반면에 망할 회사, 그죠? 성장하지 못하고 매출이나 이익이 정체되거나 또 그 속에서 더 악화, 그래서 영업 손실이 계속 누적되면 시장에서 쫓겨납니다. 그게 상장 폐지잖아요. 그죠? 그건 비단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 다 그렇고, 그러한 흐름들 속에서 새롭게 시장에 등장한 기업들이 나름의 시대 흐름과 발맞춰서 성장의 흐름을 갖고 가면서 섹터 간의 매출에 또 영업이익의 구성 흐름의 변화를 갖게 되죠. 실질적으로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나라 기업 전반적으로 모든 기업이 영세기업부터 초대기업까지 주식시장에 다 들어와 있는 게 아니죠.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제일 잘 나간다라고 할 만한 기업들이 IPO를 통해서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식시장에 잘 나가는 기업들을 모아놓은 주식시장이 우리 경제 전반을 다 대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워도 잘 나갈 수 있는 기업,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하면서 성장하는 기업. 그래서 미국 시장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테슬라, 넷플릭스, 그게 다 뭐예요? 플랫폼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 그죠? 그런 관련주들이 성장하는 산업에 맞춰서 거기서 글로벌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경제가 안 좋아도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경제에서 주가로 가는 길에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경기가 주가에 영향을 주는 경로는 경제가 성장하면 매출이 증가하고, 또 매출이 증가하면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고, 이익이 증가하면 기업의 캐시플로우가 개선되기 때문에 이익과 캐시플로우의 개선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죠?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는 각각의 경로에서 불확실성과 변수가 많다는 것이죠.
우선 경제가 성장할수록 기업의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지만 기업에 따라서 또 산업 섹터에 따라서 그죠? 차별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최근에는 오히려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더라도 차별적으로 매출 성장을 이뤄내는 업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죠? 코로나19로 생산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안 좋아서 경제 지표가 다 안 좋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새롭게 성장하는 섹터, 전기차 2차 전지나 또 플랫폼 관련주, 그죠? 비대면 관련주라고 하는 언택트로 관련주, 이런 부분들의 성장 흐름, 이게 차별화됐다는 거죠. 또 이익의 증가는 캐시플로우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개별 기업의 재무구조 상황에 따라서 다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순이익과 현금 흐름이 개선되면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여기에 개입하는 변수는 밸류에이션이며 또 밸류에이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금리 레벨과 방향, 그것에 대한 기대감, 또 주시장에 대한 선호도, 위험자산을 선호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또 리스크를 감수할 거냐,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을 거냐, 이러한 경기와는 무관한 변수 요인들,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가로 가는 길에 불확실성이 많은 상황에서 그 주식시장이 경제를 대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주식시장의 지도가 바뀌었기 때문이죠. 이전에 여러분들 2004년과 2008년 여기는 중국과 인도의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산업재 소재, 우리 시장이 조선철강, 건설기계, 지주화학 이런 업종이 난리치면서 올랐었잖아요. 그죠? 거기에 중동의 개발 붐까지 불면서 그러면서 2010년까지 나름 경기 민감 섹터라고 할 수 있는 섹터들이 상승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2012년 5월 2일 날 현대차, 삼성전자가 고점을 찍고 그 당시 5월 2일 기아차가 84,800원 고점을 찍고 3만원 이하까지 내려오는 단계가 시대가 바뀐 흐름을 보여줬던 거죠. 그죠? 그렇게 실제로 경기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도 유의성이 거의 존재하지 않다는 것이 정설이다. 그죠? 왜?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주시장의 지도가 바뀌었기 때문이고 그것을 이야기해주는 지표가 2018년 이후 주식시장을 가장 잘 예측하는 경제지표로 알려진 ISM 제조업 지수와 S&P는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상관관계 계수가 마이너스 0.4예요. 2018년 이후 ISM 제조업 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경기가 안 좋다는 신호를 보냈지만 S&P 지수나 나스닥 계속해서 상승했잖아요. 지속적으로. 그 이유는 뭐예요? 경기와 관계없는 기업의 시가총액이 커졌기 때문이다. 그죠? 아마존이나 애플, 넷플릭스 이런 유형의 종목과 새롭게 성장하는 테슬라,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유형의 종목들이 시가총액 비중이 시장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그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매출 성장과 영업이익 성장을 이뤄나가고 있고 잉여 현금 흐름을 이뤄나가고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쉽게 안 밀리고 선택과 압축에 의한 시장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엑슨모빌이라든지 또 보잉 항공, 그죠? 정유산업이나 이런 항공산업은 사실 코로나19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성장 흐름을 이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죠? 뭐 엑슨모빌로
모빌을 예를 들면 시가총액 비중이 섹터 비중이 3.5%에서 지금 2.5%까지 줄었고, 또 보잉이 포함되어 있는 섹터 비중은 11%에서 8%까지 감소하고 있는, 앞으로도 계속 감소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최근 1년 동안 S&P 500의 합산 시가총액이 증가한 부분 속에서 50% 이상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 구글, 페이스북 이런 기업들이 증가했고, 그런 기업들이 기존 전통 제조업체들의 지수 영향력이 낮아지는 흐름을 갖게 한 요인이었다. 결국 우리나라에서도 경제가 안 좋더라도 네이버나 카카오의 실적이 또 그 사업이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 그죠? 그래서 경제가 안 좋은데 주가가 오를 수 있냐? 이렇게 묻는 건 잘못된 질문이다. 경제가 안 좋은데 경기 민감주가 오를 수 있느냐? 오를 수 없겠죠. 경제가 안 좋으면 경기 민감 섹터가 쉽게 오르지 못한다. 저성장 구조에선 경기 민감 섹터가 쉽게 오르지 못한다. 그나마 현대차, 기아차가 상대적으로 다른 여타 산업재 소재보다 아웃퍼폼하고 있는 건 뭐예요? 전기차에 대한, 수소차에 대한 미래를 일부 갖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다른 경기 민감주보다 상대적으로 나은 모습을 조금 보여주는 거고, 실질적인 성장은, 그죠? 내연기관보다는 전기차, 수소차, 이런 앞으로 성장 동력의 흐름을 갖고 있고, 그 속에서 그 전기차의 2차 전지의 37.6%의 글로벌 시장 마켓을 갖고 있는 우리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이런 2차 전지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성장의 주도 흐름을 가질 수밖에 없는 요인이기도 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볼 필요가 있고, 그 속에서 주식시장의 섹터 비중, 이 섹터 비중을 보시면 그 시장의 방향성이 나타나는 거다. 그죠? 무슨 얘기냐? 에너지, 소재, 이 비중은 지금 시장에서 계속 하락하고 있죠? 이 파란 라인을 한번 보시면, 그죠? 이 파란 그래프를 보시면 2010년서부터 S&P에서 쭉 비중이 축소되고 있는 반면에 하늘색 부분은 2010년 저점을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비중이 확대되고 있고, 우리나라나 S&P 마찬가지. 그쪽이 뭐예요? IT,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2차 전지, 전기차, 핀테크, 그리고 헬스케어. 이쪽이 중심이 되면서 시장이 가고 있는 걸 반증하는 겁니다. 이게 주도 흐름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주도 흐름이 그냥 나왔느냐? 그렇지 않다.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2009년과 2018년 이 10년 동안 R&D 투자 어디에 가장 많이 했느냐? 그 R&D 투자를 가장 많이 한 부분이 이제 서서히 성과물로 나타나고 있다. 그죠? 미국 빨간색인데 그 가장 많이 투자한 쪽이 어디냐? 헬스케어, 그죠? 오토모바일, 그리고 ICT, 이런 쪽 라인이잖아요. 이유도 마찬가지고, 그게 뭐예요? 방향이. 정보통신, IT를 대변하는 부분, 플랫폼, 2차 전지, 전통적인 자동차, 전통적인 항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토모바일과 트랜스포트는 결국 새로운 자동차, 그게 전기차, 수소차 흐름이고, 새로운 트랜스포트, 그죠? 그런 부분으로 R&D를 투자했다. 그게
새로운 시대의 방향성이니까 그런 결과물이 지금 나오고 있는 단계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김 기수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결국 시장의 주도 섹터를 가지고 매매를 한다라는 부분을 참고하고 개인 투자가들의 승리 투자를 꿈꾸는 김 기수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